안 된 집에 사는 사람들은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사 가면 바뀌겠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리 안 하는 사람은 이사 가도 정리 안 합니다. 정리 초보자가 정리를 처음 시작할 때 재미없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안 돼요. 재미있는 거 보면은 안녕하세요. 저는 공간을 정리 못해서 어려워하시는 많은 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한 5천여 집을 직접 정리했습니다. 15년 되었고요. 저는 물건을 단순히 버리고 치우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간을 새롭게 업그레이드 시키고 죽은 공간도 다시 살려냅니다. 그리고 정리 후 내 삶의 변화를 이끄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행크TV에 나와서 정말 정리를 직접 따라 할 수 있는 실전 노하우까지 아낌없이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럴 리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끔 이런 질문 하세요. 그러면 대장간에 식칼이 없다는데 대표님 집은 정작 지저분한데 남의 집만 치우러 다니시는 건 아니세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늘 깨끗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질러질 때는 당연히 있어요. 저도 퇴근 시간이 평균 한 11시가 넘거든요. 그런데 바로 정리를 되돌릴 수 있는 시스템은 갖춰져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20-30분 안에 다시 원상태로 되돌립니다. 근데 많은 분들은 아마 그게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지러질 때가 있으니까요. 다 똑같다는 생각도 한번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침구 정리죠. 저도 습관이 돼서 항상 일어나자마자 이제 침구 정리는 하고요. 주방에 가서 설거지 해놓은 그릇을 넣는 일은 반드시 합니다. 한 1분도 안 걸릴 거예요. 그래서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일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몇 가지 제 루틴이 있어요. 아침에 이제 머리 감고 드라이 하면 머리카락이 바닥에 떨어지잖아요. 바쁘니까 사실 그냥 나가게 되는데 정말 바쁘고 귀찮아도 청소기로 밀고 가요. 왜냐하면 저녁에 돌아오면 하기 싫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이래요. 어차피 내가 할 거라면 지금 하자. 그래서 저 나름대로 아침에 일어나면 주방 가서 그릇 넣는 거, 침구 정리하는 거, 헤어 드라이 끝나면 청소기 돌리는 거. 그 3가지는 매일 아침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누구에게 선물을 받았다는 거는 그 마음이 그 선물 안에 들어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사용하는 물건 중에서는 사실 시간으로 정할 수 있어요. 과거형 물건 있죠. 옛날에 전공한 서적,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군복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추억이라고 하죠. 어차피 지나갔어요. 결혼식 예복 한복 앞으로 입을 일은 사실은 없어요. 근데 추억이 그 시간이 있기 때문에 보관하는 거죠. 그러면 오늘 입은 옷 있죠. 오늘 식사 때 먹었던 시리얼, 커피. 근데 커피 옛날에는 안 먹었는데 지금 먹어. 예전에 술 먹었는데 지금 안 먹어. 그러니까 물건이라는 건 변해요. 옛날에 중요했는데 지금 중요하지 않은 물건은 반드시 있어요. 예를 든다면 저도 예전에 친구들과 나눴던 편지들이 그때는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지금은 없어요. 근데 지금 보관하시는 분 있어요. 보관하는 게 잘못된 거야가 아니라 예전에 중요한 게 지금도 중요하다면 보관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나중에 쓸 물건이 있어요. 그게 바로 미래의 물건이거든요. 아프면 먹어야지. 그래서 우리 약을 사다 두죠. 파스 나중에 필요하면 더 해야지. 파스 사죠. 그런 거죠. 그러면 물건 중에서 과거, 미래, 현재 이렇게 있다면 어떠한 퍼센트로 남기냐는 거예요. 오늘 든 가방, 오늘 맨 스카프, 오늘 사용한 화장품 이러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이것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거죠. 그럼 뭐예요? 과거를 조금은 줄여도 된다는 거예요. 다 버려가 아니라 덜 중요한 것은 좀 부피를 줄이라는 거예요.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추억이 많은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래요. 그런데 추억을 모든 물건으로는 다 남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이의 추억, 남편의 추억, 부부의 추억, 내 추억까지. 그러기에는 우리 집이 너무 좁거든요. 사진으로 남길 거는 남기고요. 부피를 줄이면은 보관할 때 용이한데 우리는 그냥 있는 물건을 그대로 보관하거든요. 예를 든다면 연애 때 받은 초콜릿을 그냥 보관하셨다가 그 안에 벌레
원래 생긴 것도 봤거든요. 그러니까 사진으로 남길 거는 남기라는 거예요. 사실 그것을 버린다고 그 사람의 마음까지 없어지지는 않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그 미안함이 있거든요. 아, 우리 아이가 입었던 이 옷을 버리면 어떡하지? 우리 아이가 괜히 마음 속상하면 어떡하지? 아이가 좋아하는 인형인데 버리면 어떡하지? 다 버릴 순 없지만 거기서도 똑같은 이야기인데 우선순위를 정해야 돼요. 그럼 이 많은 인형 중에서 하나, 두 개 선택한다면 어떤 추억을 선택할 수 있지? 이렇게 하나하나 지정할 수 있고요. 또 액자 같은 경우는 틀을 좀 빼시면 부피가 10분의 1로 줍니다. 앨범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액자 같은 경우는 예전 결혼 액자 같은 경우 굉장히 부피가 크거든요. 그럼 제가 현장에서 그 액자를 펼쳐놓고 사진을 찍으라 그래요. 그 틀이 있는 상태에서. 그럼 다시 인화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그 물건은 틀은 다 빼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비닐로 포장해서 보관하면 훨씬 공간의 여유도 생기니까 추억도 중요하고 선물 받은 물건도 중요한데 버리는 것이 아니라 사진으로 남길 건 남기고 물건을 좀 줄여보는 것이 바로 요령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이제 선물을 받았다고 예를 들어볼게요. 친구가 선물을 줬어. 근데 정말 그 친구가 지금까지 절친이냐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과의 관계가 어떤지를 좀 보면 예전에 되게 중요했는데 그 친구가 인연을 끝난 경우도 사실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지금 상태에서 그 사람의 관계는 어떤가, 오늘 나에게 이것이 중요한 거를 기준으로 해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유지하는 사람, 유지할 수 없는 사람 정리 서비스 현장에서 바로 할 수 있어요. 뭘 보고 하냐면 택배의 수량을 보면 합니다. 저희가 정리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서도 어제도 제가 세봤어요. 15개가 왔어요. 제가 다 끝나고 나오는데도 택배가 왔습니다. 그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유지하지 못합니다. 그럼 그분은 어떻게 해요? 1년에 4번 요청합니다. 물론 다양한 직업을 갖고 있어요. 연예인이니까 그렇지, 특별한 직업이니까 그렇지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많은 연예인들 만나 뵀거든요. 연예인들이라고 무조건 물건이 많아, 옷이 많아?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리를 정말 강박적으로 하고 있는데 물건을 사는 속도를 늦추지 못한다면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시청하시는 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결혼을 앞두거나 자취를 시작할 때 생각을 해보세요. 굉장히 설레이기도 하고 내 공간에 대해서 막 꾸미거든요. 근데 살다 보면 어느 시점에 그게 느슨해집니다. 결국 정리는 어떤 사람이 하냐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지저분한 쓰레기 집에서 행복한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단지 그것을 그냥 묻어둘 뿐이에요. 환경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환경은 우리를 만들어요. 우리가 환경을 만드는데 다시 그 환경이 우리를 만든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 쓰레기집에 있는 분들은 사실 우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울해서 쓰레기집이 된 건지 쓰레기집에 살아서 우울한 건지 사실 그 우선순위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결론은 그 쓰레기집, 지저분한 집, 청소 안 된 집, 정리 안 된 집에 사는 사람들은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그 환경을 빨리 바꾸셔야 돼요. 사람들은 이사 가면 바뀌겠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리 안 하는 사람은 이사 가도 정리 안 합니다. 그래서 환경이 정말 이 사람의 마음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거든요. 집에 너무 있기가 싫어, 답답해, 집에 들어가기가 싫어라는 생각이 든다면요, 지금 정리가 시급한 상태예요. 이사 가보세요. 소용없어요. 집의 평수가 문제라고요? 오늘 제가 현장에서 왔거든요. 70평, 80평 복층이에요. 얼마나 넓겠어요? 100평이 넘잖아요. 관리해 주신 아주머니 다 계시거든요. 근데 정리가 안 돼요. 그래서 이 환경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행복해지려면 빨리 정리를 시작하라고 권해드립니다. 대부분은 협조적이지 않죠. 특히 이제 부모님 세대는 더 그래요. 아주 당연한 것이 정리에 대한 잘 모르셔서 그래요. 정리하면 버리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정리 서비스를 의뢰하시는 가족들을 제가 만나 뵈러 갔을 때 불화가 굉장히 심한 경우도 많이 있어요. 아내는 하고 싶은데 남편이 말리죠. 이유는 여자가 살림을 똑바로 못하니까 이렇게 돈을 쓰게 되는 거지라고 생각해요. 게을러서.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사실 정리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배운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정리는 버리는 거지, 청소하는 거지니까 반대할 수밖에 없죠. 다른 사람이 와서 어떻게 정리를 하냐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버려주냐요. 버리는 건 내가 해야지. 근데 나 바쁜데?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반대하는 건 너무도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설득할 수 있나요? 설득 안 되죠. 왜냐하면 지금 정리를 하고 싶은 이분 자체도 정리를 제대로 해본 경험이 없잖아요. 그래서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내 물건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내 공간에 대해서 먼저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나 배운 적이 없는데요? 저도 잘 못해서 지금 정리 서비스도 한번 해보려고 하고 공부를 지금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그럼 작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현관에 있는요, 신발을 쫙 신발장 안에 넣어보세요. 그리고 물티슈로 바닥을 딱 닦고 깨끗하게 청소 먼저 한번 해보실래요? 그러면 딱 들어오시는 분이 기분이 되게 좋은 걸 느낄 거예요. 그 다음에 식탁을 한번 싹 그냥 치워보세요. 그러면 정리하면 깨끗하네? 이걸 아마 느낄 거예요. 그래서 정리에 좋은 경험을 느끼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물건의 제자리를 찾게 되면 정리 효과라고 하거든요. 손톱깎이 어딨지? 그러면 딱 식탁에 앉아서 TV 두 번째 서랍 열어보세요. 거기 있어요. 물티슈 어딨지? 창고 두 번째 칸에 있어요. 어머, 아니 어떻게 알아? 정리가 이렇게 좋은 거구나 라는 좋은 경험을 받게 되면 그래, 정리가 좋은 거니까 정리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거지. 왜 정리를 못하는 거야? 왜 정리 안 하려고 해요? 정리 서비스 돈 들여서 제가 하게 해드릴게 해도 부모님 반대하시거든요. 정리에 대한 정말 좋은 점을 아마 몰라서 그런 거니까 내 공간, 내 물건, 또 아주 작은 공간을 먼저 해보시면 그때 좋은 효과를 느껴서 아마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선풍기랄지 온풍기랄지 패딩이랄지 이런 것들 다 세탁은 기본입니다. 그래서 청소를 깨끗이 하고요. 오히려 면티 같은 거 여름에 입었던 거 세탁 안 하고 그냥 보관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일단 세탁을 깨끗이 해야 된다. 명품 티도요, 깨끗이 세탁 안 해서 보관하잖아요. 누렇게 변색돼서 결국은 버리게 됩니다. 이제 겨울이 됐으면 당연히 겨울에만 입는 물건들은 공간이 좁다면 저장을 뭔가는 해야 돼요. 의류를 저장하실 때는 압축은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압축하는 순간 납작해진 그 모양이 원상태로 돌아가지 않아요. 그래서 압축은 우리 집에서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꼭 기억하시고요. 겨울 옷 중에서 보드복 같은 경우는 한 철만 입잖아요. 그런 거 세트로 넣어두시고요. 패딩 같은 경우도 소재가 폴리나 구김이 덜 가는 거 괜찮은데 퍼가 달렸거나 또 면 소재가 들어가 있는 구김이 가는 패딩은 접지 않으시는 걸 권장을 드려요. 그래서 좀 두툼한 옷걸이에 걸어 두시고요. 의류를 보관하실 때는 종이 박스보다는 리빙 박스를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플라스틱 박스도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 환기가 되지 않으니까 냄새가 밸 수 있거든요. 요즘에 부직포 리빙 박스가 많아요. 통풍이 되니까 제습제 하나 넣고 신문지 하나 깔아도 되고요. 저는 쇼핑백도 많이 이용하거든요. 쇼핑백 중간중간에 하나씩 넣고 해서 구김이 좀 덜 가게. 니트 같은 경우 보관하실 때 굳이 예쁘게 접지 않으셔도 돼요. 리빙박스에 그냥 소매만 안쪽으로 넣어도 이렇게 쌓으면 되거든요. 그런 다음에 한 5, 6개월 지난 다음에 꺼내시면 되니까 니트, 패딩, 리빙박스에 넣는다. 그리고 겨울 이불 맨 위쪽으로 올린다. 그 정도만 해도 훨씬 더 옷장 공간이 넓어질 거예요. 옷장 공간 안에서도 곰팡이가 많이 생기는 이유가 통풍이 되지 않고 꽉 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여름에 옷 정리를 하러 가면요, 옷이 걸려있는 거면 패딩만 걸려있는 집 되게 많아요. 그래서 고객들이 옷을 걸 데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면티를 다 접어놓고 입는 거예요. 관리가 안 되면 계속 어떻게 되냐면 옷이 계속 늘어나요. 내가 옷을 샀는데 입을 옷은 하나도 없고 나는 계속 옷을 사고 있어 라고 하면 정리가 안 됐다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겨울옷은 패딩과 니트 정도만 접는다. 왜냐면 그 이상 더 접으면 박스가 너무 많이 생깁니다. 패딩 5개만 빼도 면티 한 5, 60개는 충분히 겁니다. 요즘 기능성 옷걸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만 해도 아마 아침마다 옷 못 찾아서 못 입는 일이 훨씬 줄어들 겁니다. 일단은 옷장의 구조에 대해서도 한번 공부하실 필요가 있어요. 가끔 저에게 어떤 옷장을 구매하면 수납력을 높일 수 있을까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옷장은 대부분 긴 옷을 걸 수 있는 장, 짧은 옷을 걸 수 있는 장으로 나누고요. 선반과 서랍으로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사실 짧은 장엔 짧은 옷만 거는 거고 긴 장에는 긴 코트, 패딩, 롱패딩, 트렌치 코트 거는 거예요. 사실 접는 게 수납력은 되게 높아요. 근데 전문가가 왜 자꾸 거는 거를 추천
추천을 드리냐면 접는 순간 안 보이고 쌓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공통적으로 듣는 이야기가 입는 옷만 입어요 그러거든요. 사실 많은데 못 찾아서 못 입는 옷, 또 안 입는 옷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저는 추천을 드리는 게 거는 옷, 구조가 된 옷장을 추천하는데 옷장을 열어보시고 한번 바라보세요. 선반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선반이 다 빠지거든요. 거기 압축봉을 설치할 수 있어요. 요즘에 이제 뭐 쿠팡이나 SNS 들어가면은 압축봉을 파는 그런 사이트들이 굉장히 많아요. 무거운 것까지 지탱할 수 있는 지지대까지 다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딱 설치해서 옷을 걸어주면 아마 그 전에 계속 있는 구조를 가지고 정리한 옷장과 거는 공간을 늘린 옷장 유지 상태가 좀 다를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는 걸 추천을 드리거든요. 그리고 옷장을 봤을 때 옷을 걸면 밑에 공간이 좀 생겨요. 근데 그 공간에 대부분 옷을 막 이렇게 구겨서 넣으시거든요. 거기가 사실 먼지가 쌓이는 공간이에요. 그 아래 공간에 트레이, 바구니 투명 같은 거를 넣어서 그 옷이 끌리면 안 돼요. 굉장히 낮은 바구니를 이용해서 쑥 집어넣는 거예요. 옷장이 한 50cm까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벨트가 됐든 장갑이 됐든 모자가 됐든 넣고 서랍형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공간을 다 활용하셔야 돼요. 맨 윗 공간은 계절이 지나거나 지금 꺼내지 않아도 되는 한복 같은 거, 뭐 보드복 같은 거 보관해야 될 거는 위쪽으로 두고요. 남편 군복도 괜찮아요. 그리고 지금 입는 거는 걸어두거나 바로 옷을 행거 밑에 공간에 쓰거나 그 맨 아래는 쭈그리고 앉아서 꺼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장 좋은 명당 자리가 서서 바로 꺼내는 자리, 가장 안 좋은 자리가 의자 놓고 올라가는 자리, 위험하기도 하고 귀찮잖아요. 그 다음이 이제 아랫자리거든요. 그래서 물건의 중요도에 따라서 위치도 지정하셔야 돼서 옷장을 잘 살펴보셔야 돼요. 대부분 내가 가진 옷장의 구조도 잘 모르시는 분들 많고요. 선반과 행거가 같이 되어 있는 옷장도 있어요. 그럼 선반만 빼면 옷을 걸 수 있는데 자세히 살펴보지 않아서 그거를 유동성 있게 활용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옷장을 한번 사진 찍어 보셔서 여기 분명히 숨은 공간, 놓친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공간까지 알뜰하게 옷을 걸어주면 아마 훨씬 더 옷 정리가 쉬워질 겁니다. 사람마다 좀 다른데요. 저는 그래요. 자, 정리 초보자가 정리를 처음 시작할 때 재미없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안 돼요. 재미있는 건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물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옷을 좋아한다면 옷으로 다가가시고 내가 액세서리 좋아하면 액세서리 다가가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품 좋아하면 화장품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만 하기를 제가 권장을 드리거든요. 하나만 하고 한 가지만 하고 아주 좁게 해라. 아주 조금씩 해라. 5분, 3분만 해라. 이렇게 정해 드려요. 그런데 각자 화장대 다르고 각자 향수가 많은 사람 다르고 옷이 많은 사람 다 다르잖아요. 그럼 한 가지라는 건 이거예요. 나는 옷을 좋아해. 그럼 나는 오늘 정리를 좀 해보고 싶은데 한 가지 뭘 할까라고 하면 옷장을 열어보세요. 일단 첫 번째 단계는 사진 찍기예요. 오늘은 그냥 사진만 찍으세요. 그리고 한번 바라보세요. 스마트폰으로요. 그러면 내가 매일 보는 내 옷장과 내 화장대와 내 주방, 내 서랍과 다른 느낌. 왜냐하면 조금 더 지저분하다고 생각이 들 거예요. 그 이유는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되거든요. 그럼 오늘은 사진 찍었어요. 자, 그럼 내일은 뭘 할까요? 빈 옷걸이가 걸려져 있을 거예요. 옷을 뺐는데 빈 옷걸이들이 곳곳에 있어요. 그럼 빈 옷걸이만 오늘 빼는 게 끝이에요. 그거 어렵지 않거든요. 그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그 다음 날은 뭘 하냐? 세탁소 비닐이 씌워져 있을 거예요. 그럼 오늘은 그거. 그럼 매일 3분, 매일 5분이에요. 그러면 오늘은 빈 옷걸이 뺐네. 오늘은 비닐 뜯었네. 그럼 내일은 뭐예요? 옷장에 꼭 없어도 되는 물건이 있어요. 꼭 있습니다. 한번 바라보세요. 화장지가 들어있다거나 잘 안 쓰는 앨범이 들어있다거나 거기에 공구를 넣을 수도 있죠. 거기에 뭐 물티슈를 넣을 수도 있죠. 옷장에 꼭 두지 않아도 될 것만 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씩 풀어가다 보면 속도가 붙어요. 처음부터 너무 결심을 하고 나 정리해야 돼. 정리 서비스 비용 너무 비싸다는데 내가 배워서 해야지 하시는 분 있거든요. 당연히 안 되죠. 정리는 꾸준히 습관적으로 할 수 있는 거지 엄청나게 어려운 기술은 아닌데 한꺼번에 절대 못해요. 저처럼 전문가라도 못해요. 저희는 여러 명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꺼번에 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초보자인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 하루에 3분, 5분 정해서 한 가지씩 흩어져 있는 거, 바닥에 있는 거 올려놓는 거로 끝이에요. 오늘은 박스 테이프는 박스 테이프 모으는 거 끝.
네, 오늘은 컵은 컵끼리 끝. 그러면 오늘 숟가락은 숟가락끼리, 젓가락은 젓가락끼리.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 중에서 한 가지만 정해서 3분, 5분, 10분 이렇게 정해서 매일 꾸준히 해보자. 그렇게만 시작해도 훌륭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바닥이 보여요. 그런 다음에 속도가 붙거든요. 처음부터 너무 크게 시작하시면 안 돼요. 작게 시작하고 조금씩 시작하고 짧게 시작해라. 그게 포인트입니다. 정리는 단순히 물건을 감추고 치우는 일만은 아닙니다. 물건은 어쩌면 나의 취향과 가치관이 그대로 들어있어요. 물건을 바라보시지 마시고 공간을 바라보세요. 어떤 분들은 정리를 위해서 정리하시는 분이 있어요. 정리를 위해서 정리하시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정리 방법이 달라져요. 정리의 방향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두는지가 달라져요. 그게 바로 전문가의 정리법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은 많이 보관하려고 쌓아두고요. 전문가들은 잘 찾으려고 새로 수납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리는 왜 해야 되는가, 왜 하고 있는지를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